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자전거 매장을 오픈할 거야. 생활자전거 오픈하는데 제가 2021년 4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고 그 다음이죠. 상일동에 삼천리 자전거 대리점을 오픈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김범씨가 자전거 샵을 하나 오픈할 거야. 어떤 거를 가장 중요시 여겨? 먼저는 뭐 생활자전거 할 것인지 고급자전거 할 것인지 할 거잖아. 그 다음에 민영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실은 주변에 나한테 자전거를 많이 사주거나 자전거를 많이 고치러 올 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1000세대면 뭐 인원이 2명, 3명 정도 되잖아요. 부부하고 하면. 그러면 한 3000명 정도 있어. 1년에 나한테 자전거 몇 대 팔아줄까? 이렇게 따져볼까요? 우리 하루에 몇 대 나갈까? 평일날 한 대씩 나간다 칠까요? 그러면 5대. 주말에 몇 대 나갈까? 주말에는 뭐 서너 대 나가겠죠? 그럼 8대 잡읍시다. 그러면 일주일에 13대야. 13대 4주야. 그럼 26대, 52대.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520대. 겨울 2개 빼고. 3,000명이 520대를 팔으려면 어떻게 몇 프로 나니까? 17%네. 엄청난 수익이네, 이 수량은. 안 사줘, 그렇게. 3,000명 중에 어떻게 520대를 팔아줘? 제가 봤을 때는 2~3%만 팔아줘도 2~3%만 팔아줘도 결국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상권이라면 결국은 임대료의 부담도 있겠죠. 우리 요 앞에 안에 보면 뭐 있어요? 자전거 포 하나 있죠. 여기 안에 보면 요 안에 포 거기 월세가 얼마나 될까? 제 생각에 평당 한 5만원 할 거예요. 10평 정도면 한 50만원. 그럼 이쪽 라인 2차선 도로의 양쪽 라인, 그렇지, 평당 한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그러면 10평 기준에서 한 90에서 한 100 정도. 저 앞에 도로 완전 큰 도로 평당 한 15만원 정도. 바로 계산 나와. 보증금 액수가 좀씩 차이가 나겠지. 월세 기준으로 하면. 신규 아파트 단지는 평당 200 보셔야 돼. 20 보셔야 돼. 비싸게 분양하는 데는 25만원까지. 그러면 10평 기준의 월세가 200만원. 그래서 250만원. 자, 제가 이 위치한 여기에 그 부분들이 상일동 삼천리 자전거 점이에요. 여기에 있는 세대수가 이렇게가 12,000세대예요. 자전거가 없어. 한 군데 있어. 강동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수리센터가 있어. 타이어 튜브만 가라. 자전거 파는 데는 아니죠. 그냥 튜브 그것만 가려줘. 자, 여기 바로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여기 자전거 도로가 있고, 요 부분 옆이 스타벅스. 기가 막히게 좋은데. 여러분들 자전거 매장 중에 스타벅스 옆에 있는 매장 보신 적 있어요? 그럼 여기 임대료 어떻게 써? 임대료 장난 아니겠지? 자, 여기 임대료 처음에 기준이 7,000에 350이에요. 사실 이렇게 되면 겨울을 버티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자전거 뭐 웬만큼 했다는 사람도 겁나서 못 들어가. 근데 저는 이 시장을 달리 봤어요. 자, 여기 지금 녹지예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녹지야. 녹지고 여기부터 여기 다 막혔어. 길 하나 딱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그라시온부터 해가지고 여기 있는 아파트 고동 자이 요게 12,000세대야. 12,000세대면 거의 한 5만 명 정도가 산다는 거야. 자전거가 하나야. 이렇게 이게 야 이거 수리만 해도 먹고 살겠다 라는 생각하는 거야. 어쨌든 저는 이 시장성을 보고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물론 혼자 한 건 아니에요. 둘이서 같이 했어. 둘이서 같이 해서 좀 부담감을 좀 줄이는 부분입니다. 자, 요 매장이에요. 요 매장을 보시면 맨 처음에 보증금이 7천에 350이래. 350이면 플러스 35만원 더 해야 돼요. 뭐 때문에? 부가세. 알아봤더니 주인이 2명이야. 2020년 9월달에 분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하려고 했던 게 2021년 3월달이야. 6개월이야. 6개월 동안 공실이에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주인이 2명인 거야. 공동이야. 그런데 제가 알기는 여기에 그 근저당이 9억 정도가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1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억인가 보다. 1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각자 1억 5천씩 내고 나머지는 그 대출을 받는 것 같아요. 8억 대출을 대충 따져보니까 한 달에 250 정도가 돼요. 6개월 동안 125만원씩 둘이 박은 거야.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보증금을 1억을 올렸어요. 보증금 1억을 올리고 월세를 깎았죠. 맨 처음에 250달러 그랬지 우리가. 왜냐면 250이라도 이 사람들은 받아야 돼 지금 당장. 왜냐면 이자 생돈이 나가잖아. 근데 결국은 우리가 계속 딜리버리를 해서 2년간은 280 부가세 포함. 그럼 250이면 마찬가지야. 275니까. 그리고 2년 후에 330 포함. 그냥 300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실직 도면이에요. 제가 직접 한 거야. 이게 다 기둥이야. 이게 예외 평수가 14평인데 실평수가 12평밖에 안 나와. 그리고 옆이 뭐예요? 스타벅스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요게 주방 만들고 여기다가 식탁 한 3-4개 정도만 놓으면 그냥 딱 커피집이야. 되게 작아요. 근데 이 매장이 나가질 않는 거지. 못 나가 저 매장. 그런데 이 앞이 보세요. 이 앞이 이렇게 넓어. 자전거 3줄 깔아도 돼. 3줄. 원래 삼천리 자전거의 그 개설 요건은 20평 이상이에요. 삼천리 자전거 개설. 근데 제가 영업사한테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고, 사진하고 그 다음에 주소를 보냈어요. 그리고 제 명함을 보냈죠. 그래서 여기서 삼천리 자전거 대리점 낼 건데 너희들이 한번 가보고 승인을 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승인이 났어요. 3일 만에. 오케이. 그 이유가 삼천리 측에서도 신도시, 특히 이 부분에 하나가 있었으면 했던 거예요. 왜? 여기가 어디냐면 그 상립동 중앙아파트라고 해서 5층 관측자리로 엄청난 단지였었어. 옛날 단지. 거기 삼천리 자전거 대리점이 있었어. 근데 이분이 다시 못 들어오는 거야. 이 가격인데 어떻게 들어와? 개발이 됐는데 못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20평, 첫째 20평 이상의 규모를 가져야 되는데 워낙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승인을 내준 것 같아요. 좀 특이한 경우예요. 스타벅스 옆에 있고 상권 좋고. 자, 제일 처음에 삼천리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일단 계약을 한 다음에 뭐부터 달아야 돼요? 간판 달아야 돼요. 간판하고 인테리어 해야 될 거잖아요. 왜냐면 간판 보증금은 이거 삼천리에서 간판 보증금이 500이야.
근데 3년 동안은 영업권을 유지해 달라는 얘기죠. 3년 이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철이 대지하면 안 하겠다 그러면 500만 원을 반환하는 거고, 내가 계속 한다 그러면 500만 원 계속 거기 보증금으로 남아있는 거야. 자, 여기가 그 매장인데요. 친구가 와 엄청 높아. 원래 이런 아시바 해가지고 이제 자전거 걸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5m 되나? 그죠? 5m 되죠? 8m야. 못 따라. 그런데다가 앞에 댐조된 게 2m야. 그러니까 여기만 6m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렇게 앵까 박아가지고 치려면 이거는 답이 안 나. 뒤에 싹 긁어내야 돼. 자, 그래서 되게 높죠, 엄청 높아. 그래서 직접 인테리어를 합니다. 직접 인테리어 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게 새 건물이잖아. 그러니까 조명 시설 할 필요 없었어. 바닥도 새 거야. 바닥도 안 해. 대신 옆에 그 자전거 걸 수 있는 거랑 용품 부품 걸 수 있는 거랑 뭔가 좀 사실 자전거 대리점은 별로 인테리어 할 게 없어요. 그냥 자전거가 워낙 용품이 인테리어야. 그냥 이게 스페이스를 달고 그 다음에 뭐 갖다 놓으면 끝나는 그런. 어쨌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시바를 샀어요. 아시바를 엮습니다. 이거 직접 제가 다 합판해가지고 같이 하는 친구랑 여기다 다 빼빠지를 하고 바니스 칠하고 해가지고 했던. 그리고 제가 너무 매장이 좁아 보여서 밑에를 전부 다 거울로 돌립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딱 서있잖아. 자전거 겁나게 많은 거야. 반대까지 보이니까 정신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렇게 아시바를 냅니다. 자전거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밖에 나가야 되는데 들어오는 것까지 계산해야 되잖아. 응? 이것까지 계산을. 자,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월, 그 다음에 합판하고 바니스 칠 할 수 있는 부분들. 저도 이제 공구들이 다 있어가지고 제가 다 같이 운영했던 부분이고, 밑에는 이제 거울로 이제 돌렸던 부분들. 그 다음에 아시바 기둥 세우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에어컨, 그 다음에 CCTV 어닝,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 정도 들었고요. 자, 초도 물량 사실 20평 기준이면 대략 한 100대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100대에서 120대. 근데 우리 매장 같은 경우는 너무 적었죠. 그래서 초도 같은 경우 저희가 한 80대 하니까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100평 정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입고가 대충 평균 계산해 보니까 한 2,500에서 3,000 정도 돼요. 100대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다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2천만 원 줬어요. 초도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용품, 부품, 공구에서 한 5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삼천리하고 대도 한맥에서 넣은 부분이고, 또 알리익스프레스 부분까지 해서 한 5, 6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거래 방식이 있는데 이 거래 방식에 따라서 조금 그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매번 자전거 10대 주문하고 돈 넣고 이런 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 달 정도 여신을 줘요. 그 달에 나간 걸 그 당월에 그 수금하는 부분들로 주는데, 보증금 예치를 해야 돼. 2천만 원 정도 예치를 해야 돼. 그런데 얘네들이 보통 집 담보를 원해요. 2천만 원 근저당을 설정하는 부분들을 원해요. 그게 제일 안전하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주사하고 했었고, 또 상황이 있어서 각자 현금으로 2천만 원을 꽂았죠.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막 이제 초도 물량 외에, 초도 물량 돈 줬지. 그 다음에 그 보증금 예치를 해야 되는데 2천만 보증금 예치하고 자전거를 팔고 자전거 주문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전거를 한 1,000만 원씩 다시 주문했어. 겁나게 잘 나갔거든. 그래서 만약에 자전거를 1,000만 원씩 가져왔어. 그러면 이게 자네 이제 1,000만 원만 예치금이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2천만 원 이상 들어왔어. 첫 달에 엄청나게 팔아가지고 2천만 원이 넘었어요. 한 20일 됐는데. 물건 가져온 양이. 그럼 출고 정지. 그러면 이 2천만 원에 돈을 채워놔야 돼. 수금을 해줘야 돼. 만약에 1,000만 원을 수금해주면 1,000만 원에 또 보증금 한도 내에서 또 자전거가 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수금 처리하고 맨 마지막 날에 수금 종료를 해주면 되는 부분이고, 수금 리베이트가 있어요. 수금 리베이트는 1개월, 그러니까 이달에 완납을 했어. 우리 들어온 게 이달에 3천만 원어치 들어왔어. 3천만 원에 1%면 얼마야? 30만 원. 30만 원이 그 다음 달 15일 날 통장에 꽂혀요. 그거 어떤 용도로 썼냐면 관리비. 관리비가 보통 한 20만 원에서 한 2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관리비를 썼어요. 그 다음에 분기별,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이 분기 매출액에 2%가 들어와. 그럼 3천만 원씩 팔았어. 1월달, 2월달, 3월달은 좀 9천만 원이야. 예를 들어 180만 원이 다음 달 15일 날 꽂혀. 그럼 180만 원하고 만약에 3천만 원 팔았으면 210만 원 꽂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연간이 있어요. 연간은 매출액이 8천만 원부터 해가지고 2억 5천 이상까지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연간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 잡는다 그러면 2억에 한 1.5%? 2억에 1.5% 300만 원 정도 되죠? 되나? 1%? 그 당시 한 400만 원 나온 것 같은데? 극비수기 때 1월 달에 임대료가 계산이 되는 거야. 이 정도 팔면. 그러면 그 비수기 때는 잘 넘어가는, 나 같은 경우는 잘 넘어갔어요. 우리가 총 예상 비용을 사용했던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일단은 매장 보증금 1억은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을 부분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제 1억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간판 보증금 500, 실제로 사용하는 돈 500이 일단 들어가 있어. 이것도 다 들어가 있는 돈이야. 다 찾을 수 있는 돈. 그 다음에 예치담보, 이것도 언제든지 그만두면 찾을 수 있는 담보. 그렇잖아요. 이거 돈 안 들어갔어. 인테리어 비용은 여러분들, 이건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500인데 5, 600 정도인데, 만약에 막 신다 그러면 요즘 평당 100만 원 보셔야 될 거야. 근데 그거를 얼마큼 싸게 하느냐는 이제 자기 본인들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따져서 최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줄이는 부분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사실 다른 인테리어 비용은 없는데, 이게 스페이스 월만 달고 이것만 쳐도 만약에 인부 써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일당이 한 20만 원, 한 2명씩 들어가니까, 이거 일주일만, 5일만 잡아도 그것만 해도 2, 300이에요. 그럼 자재사고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직접 수거하지 않는 이상 거기서도 남겨먹는다. 우리 초도하고 부품 들어간 거 한 2,800.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간 거야. 이거 들어간 거 3,300 들어갔죠. 그 다음에 나중에 환수되는 돈이 1억 1,500 환수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소모했던 비용은 3,300만 원이죠. 실제로 아예 없어지는 부분들, 만약에 나중에 걸리고 못 받는다면 없어지는 부분들은 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3,300만 원 중에서도 때가 물건이 팔았으니까 피해 손해는 없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이 자전거는 썩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항상 남아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 사실 요즘에 치킨집 프랜차이즈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생활자전거의 유통 구조, 그 다음에 우리 삼천리 자전거 대점 개설하는 요령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렸습니다.